안녕하십니까. 미주와 고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요즘 팬데믹이 점점 장기화돼 가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집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열기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이 부동산 이야기 또 전문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실 김효지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도 계속 바쁘신가요? 네, 요즘에 좀 많이 바쁘네요. 네. 의외예요. 다른 비즈니스들은 여전히 좀 정상화되지 못하고 계속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부동산 업계는 지금 안 그런가 봐요. 저희가 그때 일전에 촬영한 에피소드에서 보시면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그 순간에 우리가 열흘 있다가 네.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의 주택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저희가 전망을 했었을 때 무한적인 양적 완화로 인해서 화폐가 많이 풀림으로써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오히려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되지 않을까 하는 그 예견을 조심스럽게 한 적이 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상 최저의 이자가 그렇죠. 인해서 네. 이제 아무래도 무주택자들 또는 이제 은행에다가 이제 우리가 돈을 세이빙 어카운트나 마니마켓 어카운트에 집어넣었어도 네. 이자 자체가 별로 오르진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에셋이라든지, 그죠? 에셋이면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네네. 주식으로 투자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때가 3월 중순이었는데, 네. 현재 이제 몇 개월 정도 흘렸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정부 차원에서, 능동적인 그런, 대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가 많이 되어진 거를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역량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조지아 스테이트라는 네. 그런 특별한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또는 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은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렇네요. 네. 사실 조지아주는 좀 특별한 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기 때문에 네. 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네. 오히려 더 좀 좋아지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한 번쯤 우리가 이제 다루어야 되는, 네. 그리고 또 바이어 입장에서, 좀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새집, 예, 뉴 컨스트럭션에 관한 네.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야, 새집. 꿈 같은 얘기예요. 미국의 이 저푸른 초원위에 자기만의 새집을 짓고 사는 거, 이거 꿈 같은 네. 이야기인데, 새집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사면은 되죠.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예, 네. 심플하게 사면 네. 되는데, 네. 바이어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사면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따른 절차대로 하면은 이제 클로징까지 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따르는 어떤 타이트한 절차들이 네.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시는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리세일 홈 트랜잭션에 비해서 네.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리세일 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쓰는 이제 컨트롤 양식이 네. 이제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이런 새집, 특히 이제 새집을 짓는 이제 빌더들이 각각의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또 빌더마다 또 계약서들이 틀려요. 그렇군요. 예, 거기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이제 각 스테이지별로 네. 팔로우업을 잘해 나가야 되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저는 네. 새집이라도 집 사는 거니까 기존 집 사는 거나 새집 사는 거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틀린 점이 어떤 건가요? 일단은 새집이라는 것은 지어진 게 아니라 네. 일단 맨 땅에서 이제 베이컨 라스 골라서 이제 짓는 경우가 있고, 네. 또는 이제 프레임 단계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거의 피니시 단계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다 틀려요. 네네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 되겠는데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새집을 사는 절차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는
주마다 또 다른 건가? 아, 하긴 빌더가 다르면 다 달라지는 거겠네. 네, 새 집 구입 절차는 그 리셀 집 구입 절차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새 집 구입 절차보다는 네. 새 집에 관한 알아둬야 될 부분, 아. 예,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조지아주에서 우리 새 집을 구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김 대표님하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것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새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테이지별로, 네. 일단 나눌 수가 있어요. 스테이지요? 네, 집이 하나 지어지기 위해서 네. 어떤 과정으로 이제 지어지느냐. 네네. 그리고 이제 손님이 집을 사러 갔는데, 내가 고르는 이 랏이 어떤 스테이지의 과정에서 내가 이거를 구입하느냐.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클로징 데이도 달라질 것이고, 아, 그렇군요. 네, 컬러를 내가 인테리어 컬러를 고를 수 있는 스테이지인지, 아니면 다 피니시 돼가지고 다 골라진 거를 내가 사는 것인지, 네네. 이제 그런 것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 집을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과정이 다 똑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처음에 이제 그 맨 땅에서 서브 디바이드를 한다 그러죠. 네. 어떤 빌더가 일단 5에이커짜리 땅을 샀어요. 네.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플래닝을 하겠죠. 네. 예를 들면은 뭐 타운하우스를 거기에 뭐 40채를 짓겠다. 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뭐 5에이커 땅에 40채의 집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서브 디바이드를 한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름이 서브 디비전이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아, 거기서 나온 거였군요. 네, 또는 뭐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주택 단지의 이름을, 그렇죠. 그죠? 네. 서브 디바이드를 한 후에 뭐 랏이 1번부터 이제 40번까지 정해지면 네. 거기에서 어떤 스테이지별로 이제 완공이 되느냐. 자, 첫 번째는 파운데이션 작업이죠. 첫 번째 스테이지가 파운데이션, 네. 기초 작업. 기초 작업이죠. 네. 이제 베이스먼이냐 또는 베이스먼이 없는 경우는 슬랩이냐 표현을 하죠. 슬랩. 네.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과정이냐 프레임이죠. 프레임. 네, 우리가 뼈대를 골격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아, 골격을 세우는 거군요. 예. 네, 그게 두 번째 단계. 예, 네. 두 번째 단계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격이 이제 세워지면은 네. 그 다음에 어떤 작업들이 들어가느냐. 기초적으로 일렉트리컬, 네, 전기. 네, 플러밍, 아, 배관. 네. 네. 그리고 뭐 메카니컬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뼈대 있는 상태에서 전기 라인을 뽑아서 네.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배관 시설. 네. 보통 이제 파워블릭 워터, 파워블릭 수어니까 네. 요즘 짓는 집들이 네. 그러면은 그 플러밍 라인을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빠지도록 이제 네. 그거가 이제 통과가 돼야 되겠죠. 스테이지별로. 아, 네. 그게 세 번째 스테이지예요. 네. 오. 그러니까 이거를 넓게 잡으면 이제 스테이지가 더 이렇게 세분화되지만 제가 네. 이제 짧게 5가지 정도로 잡았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 월, 시들락 스테이지라고 그러죠. 벽을 이제 벽. 마감하는 거예요. 네, 네, 아. 나무 벽을 붙이잖아요. 조지아 네, 스테이트에서는. 네. 예, 그리고 인슐레이션. 인슐레이션이요? 이제 보통 그 에릭이 있으면은 네. 에릭에다가 이제 인슐레이션을 넣는다든지. 네, 방화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 벽하고 벽 사이에 넣는다든지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죠. 네. 자,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인테리어, 엑스테리어 이제 피니시 과정으로 해서 마무리가 돼요. 네, 마무리.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넓게 잡으면은 이거를 10가지로 세분할 수도 있고 오. 스테이지별로 네. 또는 7스테이지로 할 수도 있고 이제 뭉퉁거려서 우리가 이제 5가지 스테이지로 해서 보통 새 집이 완공이 된다. 아,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 시점이 이런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사느냐 아니면 드라이월 과정에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틀리죠. 그렇죠. 드라이월 과정에서 사면은 방을 더 만들고 싶어도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이제 클로징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날짜를 네. 이제 못 맞추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 그렇죠. 집을 짓는 단계가 그 과정이 몇 개월 정도 걸리냐 그러면은 짧게는 3개월, 3, 4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거밖에 안 걸려요? 네. 생각보다 빠른데. 네.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커스텀 빌트로 해서 네. 내가 뭐 100만 불짜리다, 200만 불짜리다 그냥 땅을 사서 거기다가 내가 지어서 들어갔을 경우는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시간에 따라서 뭐 급한 게 아니니까 내 네. 땅에 내가 집을 짓는 경우니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로페셔널 빌더들이 집을 대량으로 짓는 경우에는 어차피 시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이자가 나가니까 그렇죠. 융자를 받는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네. 대수인대로 이제 단축시켜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길게 잡으면 6개월 정도, 짧게 잡으면은 뭐 3, 4개월 안에 이제 또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과정은 빌더가 퍼밋을 받은 이후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퍼밋을 받기 전에는 퍼밋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뭐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으로 해서 이제 집이 이제 지어지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손님들께서 가서 보는데 요즘에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인벤토리 홈이 없어요. 다 나갔어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네. 네. 자, 우리가 뉴홈에서 말하는 인벤토리 홈 또는 스펙 홈이라 그러는데 네. 그건 다 지어진 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예, 모든 피니시 과정이 끝나고 그다음에 Certificate of Occupancy라 그래서 네. 빌더가 그 집을 팔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 CO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네. Certificate Occupancy가 있어야지 클로징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있어야 소방당국에서 이제 그 집을 써도 된다라고 허락해주는 그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그게 나온 상태에서 anytime 입주가 가능한 이제 그런 집들이 인벤토리 홈이라는데 네. 예전에는 이상하게 코로나 전에는 인벤토리 홈이 새 집이라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 플로어 플랜만 보고 이제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네. 또 다른 스타일도 지어진 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서 보고 비교를 할 수 맞아요. 있었는데 예, 예, 예. 요즘에는 그런 인벤토리 홈이 없을 정도예요. 다 그래요? 팔리고 없어요. 그 정도로 잘 되는 거예요. 네, 오. 그러다 보니까는 짓고 있는 거, 언더 컨스트럭션 네. 중에서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집들은 뭐 프레임 과정이 있는 집, 네. 어떤 집은 파운데이션, 어떤 집은 거의 피니시 단계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프리 릴리스라 그래서 파운데이션 자체가 안 된 랏들이 있어요. 네. 아니 그냥 맨 땅이에요. 맨 땅만 있는. 유틸리티만 있는. 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계약을 하시면은 뭐 5개월 정도 뭐 걸릴 수도 있고 또는 뭐 길게 잡으면 6개월인데 짧으면 또 4개월만 해도 돼요. 날씨에 따라서. 예, 조지아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하면은 네. 이제 집을 빨리 짓는 시기가 봄하고 여름이에요. 네. 예, 또 이제 겨울로 갈수록 날씨의 변동 때문에 바뀔 수가 맞아요. 있죠. 겨울 늦가을 겨울 되면은 우기가 와요. 꼭 조지아는. 그래서 네. 항상 이렇게 추울 때는 공사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스테이지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클로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벤토리 홈이 없는 경우 피니시 단계에 있는 집을 계약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클로징이 뭐 8월 30일 날로 잡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빌더의 계약서에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time is of the essence라는 단어가 굉장히 굵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만약에 8월 30일 날 클로징을 못해서 클로징이 딜레이 되는 경우 네. 하루에 클로징 익스텐션 페널티가 있어요. 예전에는 뭐 25불, 75불 이러다가 요즘에는 굉장히 세게 그게 이제 매겨져 있어요. 뭐 200불 하루에. 하루에요? 네. 바이어들께서는 너무 이거는 unreasonable하다 네.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빌더 입장에서는 그 코스트가 뭐냐면은 융자를 받은 그 융자 그 페이먼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아니 뭐 융자를 어디 사채에서 받았나? 왜 이렇게 비싸게 예, 왜냐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럴까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자, 요럴 때 우리가 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블랑킷 모게이지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돼요. 네. 빌더들이나 디벨로퍼들이 주로 이제 컨스트럭션을 지을 때 네. 받는 이제 모게지가 있어요. 그 융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블랑킷 모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만약에 그 홍 기자님이 갖고 있는 집을 파셨어요. 네. 그죠? 네. 그 파시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는 모게지가 있으면은 페이오프를 시켜야 되죠. 네. 그렇죠. 네. 무조건. 네. 그리고 남는 금액으로 뭐 이렇게 뭐 그렇죠. 할 수 있는 거고. 네. 블랑킷 모게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블랑킷이라는 것은 다 담요잖아요. 네, 덮는 거죠. 예, 담요는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또 아. 더 접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담요를 우리가 깔았어요. 네.
그러면은 그 한 서브 디비전 담요를 깔았고 1차 분양일 때 그 집을 다 팔았어요. 네. 그 담요 하나를 접는 거죠. 오. 네, 그러니까 홀딩을 다 갚는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블랭켓. 네, 그래서 블랑켓 모기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뉴 서브 디비전을 지을 때 네네. 보통 이제 빌더들이 받는 그 모기지의 종류가 블랑켓 네. 모기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차 분양일 때 10개의 랏을 분양을 했어요. 다 네. 팔렸어요. 네. 그럼 클로징을 했으면 이제 갚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그런 경우 이제 그 어떤 그 융자 은행에서는 페이 오프 대신 다른 파슬 오브 랜드로 살 수 있게끔도 해줘요. 다른 땅을 살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과정들은 상당히 이제 복잡하지만 네. 이제 이런 블랑켓 모기지라는 것은 이런 익스피리언스 빌더들이 이제 받기가 쉬운 거고 네네. 처음 시작하는 빌더들은 좀 어렵겠죠. 근데 네. 시작만 되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빌더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하루에 이제 페널티가 이제 매겨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쪽은 있어요. 좀 이자율이 높은가 보죠, 블랭켓. 예, 이자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또 하루에 200불씩 이자를 더 내야 된다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인데 네. 클로징 날짜를 또 바이어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클로징 날짜를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걸 미리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융자를 사전에 이제 빨리빨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이 융자가 있는 경우 네. 이제 올 캐시로 사는 경우에는 이제 그 프루프 펀즈 이제 그거를 이제 빌더가 또 요구를 하죠. 네. 충분한 돈이 있어서 몬타면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빌더마다 또 각 스테이지별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빌더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집이 다 지어지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마지막에 파이널 워크드루를 해서 이제 클로즈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빌더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그 드라이월, 드라이버. 예, 시들락 하기 전에 네. 와서 봐라. 네. 이제 이렇게 딱 보여주는 이제 그런 또 그 오리엔테이션에 있는 빌더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들락을 붙이고 나면 인사이드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벽안에 이제 뭐 전기선, 배선, 배관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네. 그런 거 확인을 좀 해야죠. 제대로 그렇죠. 되는지.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네. 이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서브 디비전에 가면은 이제 그 사이트 플랜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네. 설계도. 설계도.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5에이커에 40채를 짓는다. 서브 디바이드를 해서 네. 그러면은 뭐 1차 분양은 뭐 란넘버 1번부터 10번까지 한다. 네. 그럼 그 위치가 이게 딱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림에다가 또 뭐 이렇게 폰드 같은 걸 이렇게 해놔요. 네. 예, 그러면 손님들을 볼 때, 사이트 플랜을 볼 때는, 연못도 있네, 좋아가지고 이제 또 그거를 픽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디텐션 폰드나 리텐션 폰드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또 뭔가요? 예.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현장에 가면은 네. 항상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 건데, 예. 서브 디비전을 네. 하나를 형성을 하려면, 네. 자, 우리가 로컬 디벨롭 플래닝 디파트먼트 오피스가 있어요. 네. 이거 가가지고 허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하는. 그렇죠. 네. 반드시 거기서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디텐션 폰드나 리텐션 폰드를 몇 개를 만들어라 하고 요청을 해요. 그래요? 네.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별로 눈에는 안 좋게 보이죠. 네. 네, 왜냐면은 그게 이제 물이 안 빠지는 경우에는 물이 더럽게 이렇게 계속 그렇죠. 보일 수도 있고 목이 생기죠. 목이 생기고 네. 뭐 지저분해 보이고 네. 뒤에 펜스를 쳐도 2층에서 보면은 그 폰드가 보이니까 보기가 싫을 수가 있지만 네. 그거는 이제 그 각 서브 디비전마다 물이 범람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불로 그 디텐션 폰드나 리텐션 폰드를 파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형 자체가 꾸불꾸불하면 네. 이제 밑에 떨어진 부분을 이제 폰드로 해서 이제 가는 경우가 있고 네, 그래서 같은 5에이커라도 네. 집을 뭐 40채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가 하면 네. 또 30채밖에 안 오는 땅이 있고 맞아요, 다 틀려요. 맞아요. 예, 그런 걸 다 준비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워크 네. 그런 부분들도 또 이제 조성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산책로 같은 도보로 걸어.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디텐션 폰드는 뭐고 또 리텐션 폰드는 또 뭐냐? 네. 자, 디텐션 폰드는 뭐냐면 물이 항상 고여 있지는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햇빛이 쨍쨍 지면은 거기가 드라이로 될 수도 있어요. 네. 지형 자체가. 네. 물이 범람하면 거기 이제 물이 이제 고이겠죠. 네. 리텐션 폰드 자체는 영구적으로 물이 고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텐션 펀드는 항상 뭐가 생각나세요? 깨끗하지 못한 물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디텐션은 말랐다가 채워졌다. 네. 말랐다 채워졌다 덜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외관상은 둘 다 안 좋을 수 있지만 더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은 리텐션 펀드.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거슬릴 수는 있어요. 집을 다 지어졌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는 멋이 없어요. 이거는 아니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저희도 그 손님들에게 얘기를 할 때 뭐냐면은 바꿀 수 없는 거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집의 앉은 위치라든지 그죠? 앉은 자리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테리어는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주셨어요. 네. 바꿀 수 없는 걸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리텐션은 항상 물이 차 있는 거고 디텐션 펀드는 물이 마르면 없어졌다가 또 뭐 비가 많이 올 때는 또 물이 찼다가 이럴 수 있는 거라는 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어떤 손님들께서는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빌더들이 너무 많이 남기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빌더도 먹고 살아야죠. 네.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네. 이왕이면 좀 싸게 사고 싶으니까. 그래서. 예. 그랬겠죠. 그럼 빌더들이 그 가격을 측정하는 거를 어떻게 측정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도 생각해 본 적이 예. 없어요. 제가 그 예전에 한 4, 5년 이제 빌더 측이랑 일을 했었을 때 네.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빌더가 그 땅을 보러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네. 이제 보러 가요. 그러면은 만약 5에이커 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얼마짜리로 해서 뭐가 지어지면 좋겠니 하고 물어봐요. 빌더가? 네. 네. 그러면 이제 물론 저한테만 물어보지는 않겠죠.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네. 들어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나오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2스토리 2층짜리로 해서 뭐 타운하우스를 지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마켓 서치를 하겠죠. 네. 이 근처에 얼마짜리 집이 있고 리셀 집이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검토를 하는데 네. 빌더가 그 얘기하는 가격은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재료값이 오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지난 에피소드에서 했었잖아요. 네. 네. 물론 땅값은 말할 것도 땅값도 계속 없겠죠. 오르죠, 사실. 네. 자, 그러면은 이걸 역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파운데이션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그리고 프레이밍 했을 때는 얼마. 네. 그 다음에 시들라 스테이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토탈로 해서 피니시까지 하고 해서 들어가는 코스트가 예를 들어서 뭐 15만 불이다. 네. 또는 뭐 12만 불이다. 네. 그럼 거기 땅값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서브 디바이드를 하고 유틸리티 다 들어가서 그 땅이 예를 들어서 뭐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불이다. 네. 그러면 10만 불에 코스트 들어가는 게 15만 불 하면 25만 불이 되죠. 네. 그럼 거기에서 또 빌더 마진 넣어야 되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커미션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계산을 해서 이제 하나의 그 프로덕의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가격이 현재 마켓 솔드 프라이스, 그러니까 셀즈 어프로치의 가격하고 거의 비링이 되는 만큼, 그러니까는 그렇죠. 예, 그 정도 굉장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격을 내놓는단 말이죠. 그렇죠. 안 그러면 안 팔리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빌더 마진이 굉장히 낮아요. 보통 한 12%에서 15%인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 빌더들은 머티리얼 같은 거를 싸게 구입을 하니까 네. 그 부분에서 좀 더 전략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 마진이 뭐 30% 남기는 경우도 있고 다 틀려요.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일반적으로 마켓 프라이스에 맞추려면은 빌더 마진을 많이 남기면은 팔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력 있게 나가기 위해서 빌더 마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그들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네.
마진을 적게 남겨도 일단 빨리 솔드아웃 시키는 것이 더 이득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분들도 모기지 내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개발로 들어갈 수가 있고, 네, 이제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각 스테이지별로 제가 5가지 스테이지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에서 가장 코스트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땅 아닐까요? 땅 닦는 거? 예, 물론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올라갔을 때 기준으로 건물 짓기 하면 시작했을 때요? 글쎄요. 보통 프레이밍 과정이래요. 프레이밍이 제일 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기껏해야 나무로 골격자는데 이 동네. 골격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냥 나무로 뚝딱뚝딱 하길래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예. 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파운데이션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머케니컬 아니면 플러밍 뭐 네. 이런 쪽에서 플러밍이 돈 많이 들잖아요.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한번 이제 빌더 측에서 일을 했을 때 그 견학을 갔었어요. 네. 가가지고 이제 그 전부 설명을 해주는데 하는 얘기가 프레이밍 단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의외네요. 근데 또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게 네. 우리가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한국말로도. 그렇죠. 기둥이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는 프레이밍 단계에서 이제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그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피니시 단계에서 우리 손님들께서 보이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따지기 때문에 네. 피니시 단계에서 업그레이드 이제 그런 것만 딱딱 보고 아, 이 집 좋다 안 좋다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 기초 공사, 프레임 이런 메케니컬 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가 바이어 입장에서 집을 살 때 한 번쯤은 이제 알아야 되는 이제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말씀을 네. 드려봤어요. 네. 여기서 제가 잠깐 또 짱구가 돌아가는데요. 뭐냐면, 그러면은,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시기를 단축시키면은 훨씬 좋은 거니까, 네. 이왕이면 오랫동안 내버려 두지 않고 빨리빨리 하면 좋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네. 거의 다 완성됐을 때 사는 것보다는 네. 처음에 그냥 파운데이션 때부터 아예 계약을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을 이제 중간중간에 올리잖아요. 네. 1차 분양 끝나고 2차 때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니까 올리는군요. 네. 올리죠. 그러니까는 올리기 전에 가격으로 베이컨을 놨을 때 잡을 수만 있으면 네. 또 이득을 보실 수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그 라스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더들도 지어진 인벤토리 홈일 때는 이자가 나가니까는 네. 조금 더 딜을 해주죠. 예, 빨리 이제 팔아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짓는 과정이거나 아예 짓지도 않은 것들은 급할 게 없잖아요. 네. 예, 코스트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한 푼도 안 깎아주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인벤토리 홈도 안 깎아주지만 더군다나 중요한 건 인벤토리 홈조차도 없다는 없으니까. 거죠. 네. 네. 요즘은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틀란타 인터넷 매체의 선도주자 뉴스앤포스트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최근 도입한 최신 장비로 동영상 제작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남기고 싶은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녹화하고 감동까지 그대로 전달되도록 편집해 드립니다. 회사 소개, 제품 안내, 서비스 홍보 등 알려야 할 내용은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해 드립니다. 캠페인이나 동영상 시리즈 제작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그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뉴스앤포스트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어떤 분이 이제 랏을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저쪽 공터가 있는데 저기다가 그냥 집을 하나 짓고 싶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똑같아요. 일단은 카운티 로컬 오피스에 가셔서 그 플래닝 디파트먼트에서 이제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네. 그럼 거기서 나는 뭐 싱글 패밀리홈을 짓고 싶다, 렌트하우스 짓고 싶다, 무조건 짓는 게 아니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가로, 세로, 깊이가 어떻고, 앞에 프론티지가 얼마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닝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게 있고, 지을 수 없는 게 있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똑같습니다. 서브 디바이드를 한다는 거죠. 네. 서브 디바이드의 의미는 뭐냐면은, 새로운 주소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필지를 나눈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이제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이런 디벨롭이라든지 뉴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네. 사실은 더 상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네. 이제 우리가 요즘 새 집들 네. 파퓰러하게 이제 계약들 하시고 네. 또 어느 스테이지에서 내가 집을 사는지 네. 그리고 왜 빌더가 클로징 하루 늦었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차지하는지 아, 이제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이거 폰도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어떤 폰드인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네. 유독 그 모델하우스가 마음에 든다고 모델하우스 사고 싶어 하는 분들 주변에 많거든요. 네. 네. 그건 좀 다른가요? 다른 집들 사는 거랑? 예전에는 모델하우스에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 많이 이제 차별되게끔 해놨지만 요즘에 그 모델하우스의 차원은 실질적으로 완성된 집하고 머티리얼 자체가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모델하우스는 이제 꾸며놨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지만 그렇죠. 예, 굳이 그렇게 오래된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맨 마지막에 분양을 하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네,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누가 뭐 먼저 이렇게 찜해놓고 이런 건 아니고요. 찜도 이제 나중에 해요.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분의 4 정도 다 팔리고 그렇구나. 이제 맨 마지막에 얼마 안 했다 그러면은 네. 리스백을 하죠. 먼저 이제 이렇게 팔고 나한테 리스를 주세요. 이렇게도 가는데 이제 한참 분양하고 있을 때는 이제 팔지를 않아요. 그러면 항상 마지막 스테이지의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근데 집은 지금 탄생된 집이 아니잖아요. 네. 6개월 올드 된 거고 아니면 1년 올드가 된 거를 비싸게 싸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굳이 현명하다고만 볼 수는 없죠. 네. 모델하우스 보고서는 혹 하신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결코 좋은 조건은 아닌 겁니다. 모델하우스 하시는 거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조지아주에서 새로운 집을 구입할 때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 김 대표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